만들어가는 지식 나눔 공동체 북포럼 대전 벌써 49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저자님께서는요, 진짜 이분 생각하면 이제 매스컴에서만 뵙다가 처음 뵙는데요. 왠지 정말 아름다운, 네, 그리고 얼굴이 예뻐질 것 같고 젊어질 것 같은 그런 미소가 저절로 생기는 분이신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독거노청각인데 밤에 허벅지를 찌른 시간이 남아서 밤마다 책을 쓰고 있는 동아미소한의 원장 김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가운 도시의 여자 차도녀가 아닌 충북 영동 황간 아주 시골에서 온 따뜻한 시골 여자 따시녀 권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결혼을 시켜보고 있는 웨딩 사인 작가 민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참 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드리는 오아시스 같은 여자가 아니라 오아시스 같은 여자가 되고 싶은 이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www.2425.tv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시청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저자님, 보니까요, 동안미소 한의원 원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한의사가 시간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책을 다 쓰셨나?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네, 근데 금방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네, 허벅지를 찌르는 대신 그 볼펜으로 네, 글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이 책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책에 귀 기울이면 들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30대 후반인데요. 이제 한의사를 한 지 15년이 조금 안 됩니다. 제가 막 처음으로 개원해서 한의원을 하는데 어떤 환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중병은 아니시고 식사를 제때 못하셔서 자꾸 위나 장이 안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나 장이 안 좋은 거는 고쳐지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약 드리고 새끼 제때 드시고 너무 자극적인 거 드시지 마시고 자세도 너무 쭈그리지 않으시고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번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나으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나으셨다가 다시 오셨다가 하셔서 제가 한번은 안타깝지만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분이 아픈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게 이런 지시사항이 별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좀 지켜주시면 약간 화를 내는 어투로 말씀을 드려서 이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 한참 보시다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암소가 길을 막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뒤에 자동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아무도 경적 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불합리하고 그런 시선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봤더니 인도가 암소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도가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건기, 우리나라 지금 보릿고기일 때 암소를 먹어버리면 우기 때 밭을 갈 수가 없대요. 네, 인도의 기후 특징 자체가 인도 물소 숫소가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고 밭을 못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인도 암소의 이제 코끼리 똥에도 풀이 많아서 코끼리 똥을 실제로 종이를 만드는 쓰거나 혹은 이제 불을 태우는 쓰는데 인도에서도 암소 똥이나 소똥으로 난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신하고 이제 인도에는 4가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브라만부터 대신하면 이제 제일 밑에 수드라까지 하는데 수드라들만 소 시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리고 이제 암소의 우유를 제일 마지막 천민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암암진 처리하면서 고기를 좀 처리를 하거나 혹은
단백질을 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도 경제의 근간이 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이거를 보호를 해줬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 이슬람 같은 곳에서 돼지고기를 또 먹지 않거나 네. 좀 혐오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돼지가 원래 늪지동물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를 사막지대에서 늪지동물을 키우게 되면 엄청나게 사료비도 인간하고 돼지하고 먹는 게 비슷하니까 사료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그만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 내가 보기에는 이 암소가 있고 자동차 뒤에 쭉 서져 있는 모습이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불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네. 이게 나름대로는 그 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컴퓨터 자판 같은 데 보면 제일 처음에 QW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판이 일부러 자판을 느리게 하는 자판이래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자판이래요. 그게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자판이냐면 그 이렇게 영화 같은 경우 이렇게 씩 해서 페이퍼 이렇게 쭉 해서 땡 해서 이렇게 다치는 타이핑 네네네. 있잖아요. 옛날. 네, 옛날에 막 1950년대 때. 근데 그 타이핑 기계가 사람의 오드 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기계가 먹고 들어버렸대요. 아. 그래서 타이핑 자판 자체를 굉장히 느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아 그렇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컴퓨터 시대고 더 빠른 자판을 만들면 돈을 더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특허도 되고 빠른 자판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안 팔려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그 QW 자판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게 바로 그 기찻길입니다. 기찻길의 양쪽에 있는 너비가 로마 시대 때 마차 길의 엉덩이 말 두 마리의 너비랑 딱 똑같아요. 오, 또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네. 그게 딱 이렇게 몇 미터 이런 식으로 딱 나눠질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삐뚤어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걸 경로 오전성이라고 그러는데 아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네. 지금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환자분이. 아, 그래서 네네.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분이 가장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생활도 하시고 아빠 역할도 하시고 이제 그분이 가족도 부양하시지만 이제 아버님도 이렇게 형제 장남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이런저런 역할을 하시느라고 바쁜지 아시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이런 주의사항들 새끼 제때 드시면 챙겨보십시오라고 표현을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의사 대 환자로 약간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약간 지시라든가 약간 교조적으로 말씀드렸다가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네, 이런 것도 하시면서 자신을 돌보시면서 하시니까 그분이 저를 보시고 한참 보시더니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저한테 적지도 않았는데 이런 습관을 바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저의 생업이 한의사고 침을 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치료라는 사실 의사들이 저는 이제 한의사이긴 하지만 양반 제 형제들 양반 없어도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고치는 것보다 생활 습관이라는 병도 꽤 많거든요. 그거 환자분이 같이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아 치료이기 전에 먼저 그분하고 귀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책을 나오게 된 겁니다. 아, 네. 아, 이게 그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먼저 치료가 되어야 약의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셨다니까 또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또 세부적으로 안쪽에 무슨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지 또 우리 패널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우선 질문해 볼 건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의사나 한의사분들이 우리 사람의 증상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아 진짜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구나라는 그 느낌이 전해져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이제 느낌이 왔는데요. 그 15년 동안 이제 하시면서 그래도 가장 뭐 인상 깊었던 이제 환자들이나 어떤 사례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나이가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좀 더 발전하고 해야 되는 나이라서 이제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뭐 학업 같은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의다니까 환자층이 많지 않은데 뭐 폭식증이라든가 뭐 거식증이라든가 그런 환자분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치료를 통해서 학업도 이어가고 결혼에 대한 확신도 없으신 분들이 이제
결혼 잘 지내시고 그런 분들이 기억에 아무래도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이제 그 책을 쓰시게 된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열고 정말 환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입장을 배려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 스스로 느끼시기에 그 전에 그냥 치료할 때랑 그 후에 치료할 때랑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게 어떤 이제 원장님 개인적인 삶에 혹시 영향을 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이 도와주시면 치료율이나 치료 효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셔서 위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술을 좀 줄이시면 아무래도 약을 안 드셔도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요법들이 한 절반이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섭생이라고 해서 네. 이제 잘 자고 잘 먹고 잘 화장실 가고 네. 이런 것들을 섭생이라서 섭생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 바탕이 좋아지니까요 치료도 더 잘 되고 환자분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직장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월급만 받고는 일을 하지 못하고 상사로부터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제 가까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부하 직원이라든가 같이 일하시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세 가지 월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제 직업 만족도도 올라가고 네. 저도 이제 그 와중에서 환자분과 교감을 하면서 직업 외적인 측면에서 인생의 완성이라든가 그래서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음이 초심이 흔들릴 때나 그럴 때 보면 네.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아무래도 제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야 이때 공이 날라와야지 되는데요. 네. 아니 저는요 사실 병 고치는 건 의사가 해야지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도 도움이 되어야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도 필요하고 마음가짐이나 또 행동도 바뀌어야지 또 그 효과가 더 많이 올 수 있. 야 그러려면 또 마음이 먼저 열려야지 된다는 말이 또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그 책 초반에 보면 머리글에 이제 저 허준이라는 드라마는 예전에 참 많이 봤었는데 그 네. 내용을 그 지술하시더라고요. 그 보면은 거기에 뭐 유희태가 뭐 허준이 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현대 사회에서 그 과거 얘기고 참 힘든 문제인데 문제는 그 심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한번 여쭤봐요. 제가 그 원래 동의보감에 이제 8의론이라고 해서 그 8가지 의사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심의가 돼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제 거기 되고자 겸손하시네요. 모든 의사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저희 그 병원 사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건물이 4층에 있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네. 저희가 여기 생명부지 타지라서 아까 네. 이우선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첫 달에 13명 왔었어요. 와. 근데 이제 네. 조금씩 해서 늘어나는데 그 중간에는 그게 돼요. 이게 심리학 실험인데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정말 맛있는 초콜릿을 먹고 풀게 하고 정말 맛없는 초콜릿을 먹고 문제를 풀게 하면 네. 어느 걸 드신 분이 수학 문제를 더 잘 풀겠습니까? 맛있는 거? 맛있는 초콜릿을 먹는 분이 잘 네. 풀겠죠. 네, 마찬가지로 처음에 사람들이 정신이 그러니까 무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정신은 무한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어떤 일을 이겨내자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신은 유한하진 않아요. 우리가 정신의 바탕이 육체이고 네. 육체가 일어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정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뭐 유명한 미생 드라마에서도 네. 이제 바둑 수익이 막판에 불안하면 체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환자분 숫자가 한 30명이 오시고 50명 오실 때까지는 그 환자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다 하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었는데 환자분 숫자가 일정 숫자를 넘어가게 되니까 제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물리적 한계가 돼서. 근데 이제 다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기일이라고 한 번 만남이 끝일 수도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일대 다의 일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전부 다잖아요. 한 번 만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환자분이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0번 왔는데 9번 동안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10번째 한 번 하니까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초심을 다짓기도 하고 환자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되었습니다. 네, 갑자기 치료. 이 마음이 참,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맥락이랑 좀 비슷한 건데 책에 네네네. 보면 이제 그 직업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생업의식, 출세의식, 소명의식 이렇게 세 가지를 사람들은 네. 직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원장님의 지금 현재 이제 솔직하게 한의사라는 직업이 나에게는 지금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월급을 받기 위해 진짜 돈만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직장을 바꾸죠. 왜냐하면 굳이 어려운 일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보상인식은 출세가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일을 해요. 왜냐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근데 달성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하진 않죠. 네. 네, 마지막에 소명의식이 그 일을 사랑하고 이제 좋아하는 건데 인구 분포상 그게 한 3분의 1좀 된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선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진료를 할 때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로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생활활동을 하거나 이런 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 형태. 그러니까 네. 사고의 패턴이 내가 중심이어서 전달자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중심으로 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이야기를 먼저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의학적인 내용을 바꿨죠. 그래서 이 직장 자체가 단순히 그 어떤 월급이나 아니면 그런 의학적 완성을 떠나서 자기 개발에 이런 걸 떠나서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종교는 없지만 이게 일정 부분에서 어떤 수양이나 그런 부분하고 좀 많이 연결돼서 저 많이 행복하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대방 이제 그 환자분이시죠. 환자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한데 그 마음을 들어드리지 않으면 진짜 병이 왜 생겼는지를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외람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아니, 병원 이름이 동안미소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어려 보이신다는 생각. 한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머리 이렇게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왠지 중후하고 막 이런데 어린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네, 날 진짜. 혹시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저도 동안미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사람이 실제로 많이 웃으면 네. 실제로 많이 젊어지기도 하고요. 네. 요즘 이제 의료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실을 넣어서 얼굴을 젊게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 저희도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께 오늘 또 이거 나온다고 해서 미리 네. 맞고 와서 오늘 좀 야. 그러니까 관리를 받으시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필히 좀 미리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